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자, 헤럴드 경제 집값이 정말 폭락한다면 이라고 하는 논술이 하나 나와서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찍습니다. 자, 집값 하락해야 라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자, 부동산 금융은 220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GDP를 넘어서는 금액이죠. 하는 자칫 실물경제 직격탄. 많은 분들이 물론 지금 집값이 미친 집값이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자, 그런데 지금 이 미친 집값이 반으로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선거대책이 출범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를 하게 되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민간 공급도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집값 원상 회복을 언급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였다. 지난해 초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 이 가격의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전의 가격을 말하는 건지 작년 가격을 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들부터 무주택자 시민단체 현직 대통령까지 너도 나도 집값 하향 안정화 또는 집값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시대. 자, 모두 현재 집값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떨어뜨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누구나 집값 하락을 원하는 분위기지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나라 전체 자가 보유율은 60.6%. 60% 정도가 내 집값 상승을 즐거워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근데 이 부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집만 오른 게 아니라 주변이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은 집값 하락이 되면 위기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고 이러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주택으로 집을 옮겨가는 게 일상적인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 미친 집값은 그 갈아타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이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1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1주택자라도 집값이 올라가서 즐거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만약 정말로 집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집값 원상 회복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자, 실제 집값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부동산과 경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고요. 21년 2분기 기준 948조 원. 자, 시중은행은 LTV 기준을 집값의 50에서 60% 정도 적용하지만 보험회사 등 금융권은 추가 대출을 통해 95%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5%만 하락해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그래서 경매 물건이 훨씬 더 넘쳐나는 경제 파탄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폭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감정적인 마음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경제 자체가 아마 파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자, 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과 보증 기업의 부동산 PF 차입금, 부동산 펀드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하는 것과 리츠 등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금융에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집값 하락은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 하락은 민간 소비와 기업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분이 그물망처럼 오밀조밀하게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제 집값이 역대 가장 많이 떨어졌던 외환위기 직후 98년 2분기와 3분기 상황은 집값은 17.7% 떨어졌는데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5% 정도였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차입금이 많을수록 소비는 더 많이 줄고 민간 평균 소비가 4%가량 줄었고 고용자 수 감소도 마이너스 4% 정도 수준이었다. 자, 그래서 B2 영끌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집값 하락은 한국 경제에 더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전직 정부 고유 관료는 어떤 정부도 집권 시기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정부도 집값 하락을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집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그 정도 수준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가장 알맞은데요. 물론 지금 지난 2, 3년간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던 것은 미친 집값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집값은 절반 가격이 되겠지만 나라 경제는 아마 거의 망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이 미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집값이 어떻게 절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에는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게다가 이 정부는 2022년 수도권 집값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고 세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정말 집값 하락을 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서 이 뉴스를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